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이념과 사상이 뭔지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기존에 여러 가지를 찾아보면 알 테니까 그것은 변론으로 하고, 우리가 새롭게 알아야 되는 이념이 뭐고 사상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제는 스승님이 가르치시는 그 사상은 둘이 있으면 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 사상은 그동안 여러 갈래로 찢어져서 발전해서 이런 사상이다, 이런 철학이다, 이렇게 나왔지만, 이제는 궁극적으로 그 지식들이 발전해서 성장을 마치게 되면 하나로 통합된다는 거예요. 하나로. 그 통합된 철학, 사상을 공도 사상, 공도 철학이라고 하는 거죠. 그 공도는 뭐냐면 우리 모두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너의 개체가 특성이 없이 하나가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나의 공동체일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내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대우주에 스스로 공안하게 있을 때, 그 우리 인간들의 들어찬 우리 그 나 자신, 인신들이 그 우주를 운용하던 원소였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원소들이 지금 우리 인간들이 여기 와 있는 인간 플러스 차원계에 있는 그 영혼신 요만큼일 거란 말이에요. 요자들이 우주를 공안하게 다 같이 하나의 그 운용 시스템으로 그것을 운용하던 운용자들이란 말이죠. 지금은 개체신으로 와서 그 개체신들이 돼 있지만, 그러니까 요 부분들에 대한 인식을 그 바르게 해야 공도 사상에 대한 부분들이 이해가 될 수가 있죠. 뭐냐? 우리는 각각이 움직이고 운용하고 있지만 하나를 제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운용했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긴 거죠. 문제가 생겨서 뭐가 됐어요? 상생으로 공안하게 이 원만하게 돌아가게 되지를 못하고 미세한 크릭들이 발생한 거예요. 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살면서 뭔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제안을 하고 상대가 받아줄 때 약간 좀 못마땅한 부분이 있어도 막 그렇게 해주지 뭐 하면서 갔던 거, 또 상대가 그러할 때 했던 거, 이런 것들이 켜켜이 억업년 동안 모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인 결과가 30% 탁함으로 빚어지니까 대자연의 운행 법칙인 3대 7의 법칙에 따라서 더 이상 한 존재로 있을 수가 없으니까 분리돼서 탁한 놈은 탁한 놈끼리, 맑은 놈은 맑은 놈끼리, 요렇게 이제 그 사단이 난 것이 천지창조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무한우주인 70%그 우주와 그 다음에 유한우주인 30% 우주가 분리돼서 지금 운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 유한우주에 우리 인간들이 와서 살고 있다 해서 우리의 기본적인 존재, 공안한 대우주로 가면 과연 존재라고 하는 뭐 의미, 그런 인식 자체도 소멸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겠느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공안함으로 공존 공생하는 이러한 쪽으로 가야 되는 요 철학, 요것이 공도 철학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 공도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념은 철학의 아랫단계란 말이에요. 이념. 그러니까 철학이 가장 큰 단위라고 한다면 그 철학을 가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어떤 이념을 가지느냐. 이념은 그 다음 단계예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의 이념은 요것도 여러 가지일 것이냐? 그것도 하나라는 거예요. 왜 그래? 상극으로 탁해져서 분리됐으니 상생으로 밝혀서 다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자연 회귀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공도사상은 크게 보면 대자연 회귀사상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회귀하기 위한 이념은 뭐냐면 홍익이념인 거예요.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 이것은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이롭게 하고 너는 나를 이롭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주고 받는 거죠. 왜? 극함이 나 혼자 일어난 게 있느냔 말이에요. 극함이 주고받음으로 일어났으므로 그것을 소멸시키는 것도 주고받음으로써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극으로 주고받았으니 상생으로 주고받아서 이 주파수를 다시 원래 상태로 복원시킨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실천 강령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실천 강령은 뭐냐면 덕행을 실천할지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덕행이라는 건 뭐냐? 상대를 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기에서 이제 전제가 돼 있어요. 나는 상대를 이롭게 하는 덕행을 실천할 수 있는 갖춤이 있는 사람이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스승님께서는 우리한테 동안거를 비롯해서 이 법문을 내주고 가르침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럼 스승한테 우리는 뭘 얻어야 되느냐? 그 가르침을 받아서 그것이 나한테 도움이 된다면 여기에서의 도움은 뭐예요? 내 답답한 것이 풀리고 내 어려운 것이 풀리고 그리고 내 인생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지고 있다면 그 가르침은 나한테 도움이 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도움이 되는 가르침을 내가 따르는 거예요. 왜?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가르침을 받음으로 나를 성장 발전시켜서 내가 갖춰줬다면 그 갖춤으로 사람과 대함에 얼만큼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살아가느냐 이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러면 누구한테나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특정인한테 할 수도 있어요. 특정 다수, 그다음에 불특정 다수. 이 방법이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는 인터넷 세상이고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고 공부한 게 있거든. 그것을 잘 정리해서 인터넷 세상에 올려놓으면 불특정 다수의 나와 관련된 사람들이 그 정보를 접하게 되겠죠. 나와 같은 주파수의 어떤 답답함은 어디서 생겨요? 상대와의 대화가 막히고 내가 펼치려고 하는 뜻이 어디선가 막히면서 오는 게 답답함이에요. 답답함이 누적되면 뭐가 와요? 이제는 내가 뭉쳐요. 그것이 뭉쳐서 이제 어떤 그 육체적 질환으로 오고 그리고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돼서 육체적 질환까지 오면 병자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병원 신세를 져야 되는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형성되어 오는 이런 어려움들이 내 어떠한 그런 정보를 보고 풀렸다면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특정 다수는 내 앞에 오는 인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대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 말을 잘 듣고
그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어려워하는 그 부분에 그 사람들 말을 끝까지 듣다 보면 내가 갖춰진 만큼으로 해줄 수 있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되니까 그 말을 해줌으로써 그 사람들을 덕되게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불특정 다수는 조금 전에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이 부분들에 대한 체계와 그 각각의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의 범주를 명확하게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식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직 공부가 안 된 거예요. 뭘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부를 더 해야 되죠. 그런 측면이니까 아무리 공부가 안 됐어도 나보다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되는 말과 행동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요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떤 막 지금 이런 말씀을 통한 이 상대를 돕는 이런 그 개념이 아닌 어떤 그 재주를 가지고 하는 것을 보니까 막 어떤 대단한 수준에 오른 사람만이 뭘 할 수 있는 걸로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인간들이 켜켜이 이렇게 있는 것은 그 켜켜이 쓰임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은 유치원한테 쓸모 있는 일을 할 수가 있고, 3, 4학년은 1, 2학년을 위해 쓸모 있는 일을 하고, 5, 6학년은 3, 4학년을 위해서 쓸모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중학생은 초등학교 5, 6학년을 위해서 쓸모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켜켜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 1년밖에 안 된 사람은 인턴이나 수습을 위해서 조금 뭔가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더 정확하게 내려간다면 이제 사회에 있는 후배들한테 도움되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말을 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내가 상대한테 도움되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예요. 그 찾는 건 어디서 찾느냐면 나한테 오는 인연들을 어떻게 대함으로써 그걸 알게 돼요. 내가 막 가서 가르쳐 주려고 나대는 것이 아니고 상대들이 나한테 왔을 때 그 사람은 나한테 도움받으러 온 거니까 그 사람 말을 잘 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내가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내 선배나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어려움을 호소해서 그 사람들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는 이런 이 상생의 원리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상은 공도사상이요, 이념은 홍익이념이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실천 방향은 덕행을 실천한다. 이렇게 실천 강령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단은 이것이 다 이해가 안 된다면,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이게 참 그렇게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일단은 그것을 받아들고 내가 계속 새겨보는 거죠. 요 새김이 그대로 체화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홍익사행도예요. 나는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인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아도 이웃으로부터 크게는 인류 사회까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이러한 역할자라는 거죠. 특히 대한민국에 태어난 홍익인간들은 인류 사회의 홍익인간들을 이끌고 지도해야 되는 홍익인간 지도자들로 태어난 존재들이니까 이 부분만큼은 정말로 뼛속에 새길 정도로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것을 받아들으라 한다고
들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스스로가 얼만큼 갖추면 그것이 뼈에 사무쳐서 그것을 놓고자 하나 놓을 수가 없고 그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런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질량의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질량의 공부가 뭐냐라는 거예요. 나는 그게 정법강의라는 거예요. 너는 뭐냐는 거예요. 너는 그것이 있느냐. 그것이 없다면 정법강의라도 들어보라는 거예요. 검토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도 그러한 것인가? 아니면 내 것은 다르게 있는가? 빨리 점검하고 찾아라. 이 시대는 그러한 가르침을 찾고 질량의 지식을 내가 흡수하지 못하면 나는 살기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고통 속에서 지내야 된다. 지금 대한민국과 인류 사회가 왜 이렇게 혼탁하고 어지럽고 정신에 하나도 없느냐. 가치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반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소용돌이 속에서 내가 헤매다가 정신없이 살다가 가면 어떡할라 하느냐.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공도사상, 홍익이념 요것을 이 설명을 하다가 거기까지 갔지만 이 부분은 얼만큼 해야 나한테 와닿을 수 있는지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한 번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나 자신의 어떤 입장, 나 자신만이 확립한 나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세워서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요거는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노력하는 사람으로서 재미있게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렵지 않게 사라질 것이고 또 한 발 한 발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니까 그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